해가 구물구물 떠났는지 느릿느릿 멎었는지 템스강이 콸콸 넘쳤는지 바짝 말랐는지 속도가 확 빨라졌는지 뚝 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싶을 때 부사를 씁니다. 이렇게 나올 때마다 울고 싶어요, 사실. 시름시름 앓다는 너무 확 아프다기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끙끙은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해서 약간 좀 더 힘들어. 근데 너무 대놓고 으아 이러면서 막 죽겠다 이런 느낌은 아닌, 나름 혼자서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살이 20년 차 된 번역가 볼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로 국제회의 통번역사 이해바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보는 사이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알고는 때때로 있는, 네. 서로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인스타도 근데 거의 안 올리시지 않아요, 요즘? 저는 잘 안 올려요. 그러니까 저도 눈팅만 합니다. 그 한국살이로 따지면 제가 약간 1세대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몇 년도에 오셨죠? 처음에 왔던 거는 92년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온 거는 속사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000년. 2007년부터 쭉 에바님은 꽤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저는 98년도에 제일 처음 온 거는 이제 그냥 98년도였고, 그때 몇 살 정도? 그때 6살. 6살? 92년에 태어났습니다. 어차피 엄마가 한국어 교수이시니까 근데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니었어요? 아니셨고, 원래는 음악 전공이셔가지고 지휘랑 음악 역사 전공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음악 가르치러 오셨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석사를 다시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지금은, 그럼 98년 6살 때는 통번역 안 했을 텐데 그건 안 언제부터? 그래도 꽤 어렸을 때부터 하긴 했어요. 한 러시아에 있을 때부터 통역은 시작을 했으니까, 번역이랑 한 14살? 15살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5년 정도. 근데 이제 전문 통번역은 5년, 이제 6년 차고, 그 전에는 이제 비전문 통역이었죠. 근데 러시아어도 되게 상당히 어려운 언어라고 어렵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한국어요? 네. 한국어는 처음에 문자는 배우기가 쉽잖아요. 한글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근데 그냥 심화 사용이 어려울 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간단한 의사소통은 되지. 쉽죠. 맞아요. 근데 문법 제대로 사용하려면 상당히 어렵죠. 문법도 문법인데 저는 어휘가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문법은 그나마 좀 한정이 돼 있잖아요. 무한대로 문법이 이렇게 막 새로 만들어지진 않으니까, 웬만하면 원래 법 개정이 상당히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휘 같은 경우는 한국어는 막 신조어도 계속 만들어내고 어휘 자체를 계속 바꾸고 막 이러니까, 사자성어, 한자어 막 이런 것도 같이 섞여 있고, 순우리말, 안순우리말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어렵죠. 지금 5년 넘게 통번역 했었다고 하는데 좀 그럼요. 어려운 점도 아직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최근에 좀 곤란한 상황이 있었을까요? 뭔 말인지는 알 수는 있어요. 뭐 검색해서 나오기도 하고 사전 둘러다 보면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그거에 맞는 번역어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 많다 보니까 어순이나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고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장르의 텍스트인지, 어떤 문체인지, 어떤 연령대, 예를 들어서 소설이나 이제 뭐 어디 주인공 캐릭터 뭐 이런 사람이면은 그 사람 나이, 어떤 사회적 그렇죠. 지위, 화자와의 아니면 청자와의 아니면 이제 독자와의 그런 여러 관계들을 막 다 따져보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맞아, 이거 가져온 김에 얘기를 또 안 하고 갈 수 없지. 제가 독립기념관에서 이제 몇 개 받은 의뢰가 있어가지고, 그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독립운동 하신 분 중에 개봉우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홍범도는 다들 많이, 홍범도 들어보셨잖아요. 같이 유해 상환했을 때 같이 돌아오셨어요. 교육 쪽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단 말이죠. 넘어가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쓰신 망향가라는 시가 있어요. 망향가는 말 그대로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쓴 그런 이제 시인데, 이게 너무 그냥 한국어로 읽어보면은, 고국 산천을 떠나서 수천리 타향에 산설고 물선 타향에 객을 정하니 섭섭한 마음 향하는 곳 본향뿐이요. 다만 생각나노니 정든 친구라. 고산심의 육지가 천리를 격하고 은연중에 기벽으로 담을 쳤으니 고국 본향 생각은 더욱 간절코 돌아갈 기회는 적막하구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나마 정말 아무것도 찾아보지 않고 러시아어로 고산심의 육지가 천리를 격하고 은연중에 기벽으로 담을 쳤으니 막 이런 거는, 그리고 또 이게 시의 그 형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노래 가사죠. 망양 가니까. 그거를 이 끝에를 그러면 어떻게 이게 리드미컬하게 번역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에 맞는 어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들을 어디선가 찾아내야 되는데 의미도 지금 막 해석한다고 막 난리를 별의별 사전 다 둘러보고 막 이랬었는데 그거 플러스 이제 어휘를 맞는 거를 계속 변형해가면서 찾아봐야 되니까 이것도 아무튼 제가 번역한 책인데요. 제목이 잠깐 이거는 그렇게 다르겠네. 왜? 후원 받았다고. 아니요 후원 없고요. 번역비 받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셔도 저한테 떨어지는 게 없고요. 알아서 구매하시길 바라고요. 톨스토이가 눈물 흘린 100가지 이유라는 책인데 톨스토이의 책은 아니고 톨스토이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의 생애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눈물을 흘린 그렇게 막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보통 애기들.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해서 와이프랑 약간 트러블이나 이제 이런 게 있을 때도 약간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그림책이에요. 그림책이라서 이제 되게 쉽게 좀 톨스토이의 삶을 알고 싶은데 너무 이제 딱딱하거나 학술적인 텍스트를 읽기 싫다. 그러면 이제 그림책으로 한번 좋네요. 읽어보시면. 시리즈 만들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다음에 사실 도스토옙스키하고 맞아요. 뭐 레닌하고. 이 그 일러스트레이터가 까자 구시나라고 해가지고 까자가 이제 예까제리나의 줄인 버전인데 이분이 원래 일러스트레이터라서 사실 여기 막 그림 같은 게 몇 개 이제 막 들어가 있고 그리고 톨스토이 그 실제 사진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런 야스나야 폴ля나라는 그 약간 대저택,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좀 귀족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톨스토이 사진, 뭐 여기 이분이 이제 톨스토이인데 톨스토이 와이프 사진도 이제 당연히 들어가 있고 뭐 아이들 사진도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이제 그림책인데 이제 한국어가 좀 의성어 의태어 같은 거를 쓴 걸 좋아하잖아요. 그게 좀 한국적인 그런 번역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어찌 보면 지름길 중에 지름길인데 썼던 그 번역했던 시 중에 이게 또 제가 사실 이제 러시아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 점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네. 보통 가끔- 모국어로 하잖아요. 여기 했던 거 중에 울보, 눈물단지, 눈물바가지, 수도꼭지, 징징이 이런 여러 그 많이 우는 애들 지칭하는 표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표현으로 이제 할 수 있을까 아무튼 그거를 많이 찾아봤었고 다시 의성어 의태어 쪽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짧은 시를 그 톨스토이께서 써놓으셨는데 시름시름 끙끙 앓고 있는 노인네 이러다가 노인네가 골로 가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 뇌를 좀 약간 살리고 시름시름 끙끙 막 이런 거를 러시아어에서는 그냥 좀 아픈 그런 걸 나타내는 동사랑 이제 뭐 형용사를 썼는데 한국어로 올 때는 이게 그냥 아프다 뭐 힘들다 죽겠다 뭐 이런 것들을 쓴다기보다 시름시름 앓다는 너무 확 아프다기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끙끙은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해서 약간 좀 더 힘들어. 근데 너무 대놓고 와 이러면서 막 죽겠다 이런 느낌은 아닌 나름 혼자서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단어뿐만 아니라 표현 자체가 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이게 싫어 라고 했을 때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별로야. 나빠. 막 이런 여러 그 조금만 바꿔도 아니면은 뭐 부사어 같은 것도 뭐 왕왕, 종종, 간혹, 가끔, 때때로 뭐 이런 것들이 다 그건 있어요. 웃다 있잖아요. 웃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스마일링 할 수 있고 약간 될 수 호복절도 있는데 막 이런 거는 근데 이거 대본 번역하다 보니까 뭐 누가 웃었다 이런 건지 이런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네모 괄호에 그 가끔 뭐 한숨을 쉰다, 호탕하게 웃는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들으시지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 글만으로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상황 설명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소리적인 거를 글로 표현하는 거여서 특히 음악 나올 때는 잔잔한 음악, 경쾌한 음악이 흐른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경쾌한 음악이 약간 가곡 아니면 판소리 막 이런 것도 경쾌할 때가 있거든요. 따당땅 따다당 막 이러면 사물놀이도 경쾌한데 가끔 그 EDM이나 이런 것도 경쾌하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기분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조기에 이제 바보 같은 거 번역 하나 있었어요. 이 배경은 라이브바에서 라이브 그러니까 바. 라이브는 계속 나오니까 뭐 어쩌고 대화하는데 펑크 났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거 음악방이니까 펑크 음악 오늘 하나 봐.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펑크 났다. 그 누가 안 왔다.
아, 그치. 펑크 냈다. 저는 제 얘기는 아닌데 아는 그 통역사님이자 이제 교수님께서 친구. 근데 영어라서 진짜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통역할 때였는데 동시 통역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연사님이 되게 젊은 분이셨고 굉장히 좀 쇼맨십이 있는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비속어 그러니까 F 워드를 계속 쓰겠대요. 그 본인이 이제 웃음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뻑뻑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동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이제부터 저분이 하실 때마다 저는 C를 하겠습니다.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분이 생각해낸 게 이런이라고 하겠대요. 근데 그 이런이 되게 기발해가지고 이런 이런이 되게 괜찮았어. 그래서 저거를 되게 순발력 있게 빨리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해내지. 드라마 번역하다 보면 기준이 있잖아요. 웬만하면 역 쓰지 말라. 원본에서 역 있더라도 맞아요. 그냥 역 없이 번역해라. 젠장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빌어먹을 맙소사. 맙소사 이런. 야, 이 놈의 새끼. 하면 그건 어떻게? 왜냐면 영어는 되게 심하게 할 수 맞아요, 있는데 맞아. 얘 중간에 잘 없어요. 맞아. 바로 그 새끼가 주는 그 새끼에 해당되는 그 단어 때문에 뭔가 영어에 그게 맞나 싶은데 이제 영어는 그게 수위가 너무 올라가 버리고 이놈 새끼라고 하면은 사실 저도 고양이한테 맨날 이놈 새끼 이러거든요. 한국어에서는 이놈 새끼가 그렇게 막 엄청난 욕은 아닌데 이제 게다가 뭐 러시아를 모르겠지만 영어로는 같은 단어는 길어. 영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 완전히 다르게 받을 경우도 있거든요. 욕? 아니면 그냥- 욕 중에. 욕 중에? F도 사실 영국에서 좀 가볍게 쓰는 사람 꽤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 앞에서 영국 사람 대화하는 거 보면 되게 충격받을 때 많아요. 왜냐면 그냥 영국 사람들이 더 많이 써요 그러면? 많이 쓰죠. 영국 사람들이? 네. 미국인들보다? 네. F 워드를? 네. 충격입니다. 충격 속보. 젠틀맨의 나라다. 신사답게. 이 책 하나 있는데 일단 제목은 되게 멋있잖아요. 번역의 탄생. 그렇지. 배가 구물구물 떠났는지 느릿느릿 멎었는지 템스강이 콸콸 넘쳤는지 바짝 말랐는지 속도가 확 빨라졌는지 뚝 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싶을 때 부사를 씁니다. 이렇게 나올 때마다 울고 싶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묘사를 하는 장면에서는 사실 부사를 되게 많이 쓰는 것 같고 대화체에서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미를 좀 많이 변형시키는 것 같은데 영어로는 GQ 많이 사용하거든요. 아 맞아요. 뭔지 알 것 같아. 동물처럼 비교하는 케이스 많아요. 돌고래처럼 이렇게 한다. 꿀렁꿀렁 거린다 이게 아니라 돌고래처럼 움직이는 배 아니면 뭐 토끼처럼 빠른 뭐 이런 거 어떤 배는 되게 빠르잖아요. 그러면 총알 뭐 이런 거. 그렇죠. 화살. 근데 러시아어도 맞아요. 뭐 색깔 표현할 때도 그 앞에다가 이제 직유를 넣어서 한국어는 붉으스러만 아니면은 뭐 붉은 아니면 빨간, 새빨간 뭐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 있는데 사실 러시아어는 이제 빨갛다라는 게 그라스나야 그 붉은 광장도 이제 그라스나야 플로시디라고 해가지고 그라스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그라스느이 자체를 변형하지 않고 모모처럼 그라스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체리처럼 그쵸? 빨갛다. 네, 그런 거예요. 맞아요. 장미처럼 네. 빨갛다. 아니면은 뭐 벽지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누런 벽지다 아니면은 뭐 놀이끼리한 벽지다 이러면은 막 약간 오줌을 바른 것 같은 누런 벽지다 아니면은 햇살이 비치는 것 같은 노란 벽지다 막 이런 것들로 이제 오줌도 색깔 다양하지 않나요? 그쵸 물 얼마나 건강한 마신지에 오줌이다 따라서.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 문제가- 어차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70년 동안 빨간색은 그 되게 중요한 색깔이었잖아요. 그쪽에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애매한 거 있어요? 역사적인 것 때문에 단어 자체가 띄는 색깔? 근데 그냥 레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가 조금 정치적인 성향이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한국에서 빨간색에 대한 그런 좀 공산당과 관련된 연상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이브님께서 좀 어려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죠. 원래 러시아에서도 한국어 배웠을 때는 북한어식으로 배우지 않았을까요? 저 때는 아니었고 그- 아마 80년대 이전? 70년대 이전에는 북한, 그러니까 조선어를 배웠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 중에서 김일성 대학교 번역할 때는 좀 문화 차이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쵸? example 하나 찾았습니다. 몸으로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도 겉이 아니라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가령 I felt not a fear in my stomach.
같은 영문은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한국에서는 두려움을 위나 배 또는 속처럼 스토막과 관련이 있는 말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가슴이 철렁했다거나 간이 공할만해졌다거나 주로 가슴이나 간으로 무서움을 나타냅니다. 똑같은 표현 있을 때도 있고 완전히 맞아요. 다르게 완전 표현을. 다른 것도 있어요. 맞아. 예를 들면 뭐 너무 무서워서 똥살 뻔했다. 지릴 뻔했다. 지리다. 러시아도 해요? 그렇게? 네. 영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배에 관련된 거는 러시아는 이제 심장이 발 쪽으로 가버렸다. 발바닥 쪽으로 가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바닥으로? 네. Almost gave me a heart attack. 심장마비 올 될 뻔했다. 뻔했다.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있나요? 러시아로는 네 똥이 긁다 어떻게 말해요? 약간 너 잘났다 이런 뉘앙스 아닌가요? 그런 쪽으로 관용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네 엉덩이가 더 넓다. твоя жопа шире 이런 식으로. 영어는 네 고추 더 길다. 길다. 근데 여자한테도 그렇게 써요? 왜냐면 이게 좀 되게 지저분하게 흘러가는데 지금 대화가. 그러니까 이제 전자는 여자 남자 다 싸는 거니까 사실. 그리고 엉덩이도 이제 다들 저희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여자 걸로 하면 되게 이상하지. 아마 네가 전통적으로는 넓다, 뭐 네가 좁다. 뭐. 253페이지 보면 멋있는 문장 하나 있는데 꽃이 아니라 속을 옮기려면 그만큼 자국어에 전통해야 합니다. 맞아요. 한국어에도 호칭어 체계가 되게 세분화돼 있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어는 호칭이나 지칭어들 자체가 많고 러시아어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굴절어라서 그 단어 자체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리에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가 풀네임이거든요. 리에프가 이제 이름이고 니콜라이비치가 아빠 이름을 따서 부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니콜라이가 아빠. 그래서 이제 니콜라이의 이름을 따서 니콜라이비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부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톨스토이 성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레프 니콜라이비치라고 하면 굉장히 그 공손한 표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약간 존경어에 해당이 돼버려서 존칭 느낌이고. 근데 이제 책에서는 이 톨스토이의 어린 시절부터 노인까지의 그 생애 전체가 나와버리니까 어렸을 때 갑자기 레프 니콜라이비치라고 하면 되게 웃기단 말이에요. 약간 도련님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또 어렸을 때에 해당되는 그 레프라는 이 이름을 료부슈카, 료바 이런 식으로 좀 귀엽게 바꿔버려요. 약간 철수를 쩔수 이런 느낌으로 바꾸는. 아니면 폴이면은 우리 뭐 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애방이 막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어는 그렇게 바꾼다기보다 애칭을 하나 만들어 버리니까 그게 조금 어렵고 고모들이 되게 많았어요. 고모들. 이문 아니고 숙모 아니고. 큰 고모, 작은 고모, 육촌 고모.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 러시아어로는 일단 쪼짜라는 게 고모, 이모, 외숙모 다 저희는 쪼짜라고 원래 단어가 있고 야자는 이제 삼촌이나 뭐 외삼촌, 큰아빠 뭐 이런 게 다 야자예요. 그래서 쪼짜, 야자인데 이 쪼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꾸면은 이 쪼짜에 대한 나의 애착 관계가 얼마나 강한지도 나타낼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이 쪼짜랑 친한지, 얼마나 자주 봤는지 아니면 좀 어렵게 생각하는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쪼뚜시카라고 하면은 큰 고모가 이제 쪼뚜시카인데 쪼뚜시카는 뭔가 좀 멀지만 그 잘 챙겨주는 좀 츤데레 느낌의 그런 단어고 쪼트카라고 하면은 내가 별로 존경하는 것 같지가 않은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고 쪼진카라고 하면은 어렵긴 한데 뭔가 많이 이렇게 마주쳤을 법한 뭐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번역을 할 때는 그냥 성만 번역해도 독자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를 거고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대고 큰 고모, 작은 고모, 뭐 육촌 고모라고만 써놔도 잘 모를 거고 그러니까 이런 애착 관계나 이런 게 사실 드러나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뭐 육촌 고모 예르골스카야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 말투나 이런 거를 뭐 공부하렴 이런 식으로 어미를 이제 바꿔가면서 그 한국어의 이제 교차어의 그 특성에 맞는 이 대화체를 써가면서 이제 약간 톨스토이와의 관계를 좀 이렇게 나타내는. 그래서 아무튼 호칭어, 지칭어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영국 사람들이 특징은 일단 비웃는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sarcasm. sarcasm.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 사용하진 않고 잘 캐치 못 하잖아요. 한국어에 예예 이런 느낌이에요. 시컴 프렌즈 보면 챈들러 사용하는 말들은 직역하면 딱히 안 쟤는 와닿죠. 왜 저래? 맞아. 그렇게 생각. 그치.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좀 다운 많이 시키거든요. 자기 비하를 많이 하나요? 자기 비하 셀프 많이 디스. 해요. 예, 우리 자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잖아. USA. 우리가 영국 쩔어. 사람은 이런 완전 느낌이고. 반대예요. 자기가 더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말은 안 하는구나. 애매하다.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존중할게요. 영국 사람들은 되게 프렌들리하고 폴라이트하게 하면 사실은 그 상대방한테 관심 1도 없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막 공격하고 그런 거 하면 되게 진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까 비웃는 그런 사르케즘에 해당되는 표현들은 저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프렌즈도 그렇고 빅뱅 이론에서도 약간 그런 셀캐스틱한 표현들을 이제 막 셸든도 되게 많이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러시아어로 들었을 때 저는 이제 러시아어는 더빙을 많이 하니까 더빙으로 들었을 때 전혀 이질감이 있거나 이제 그런 거는 없었는데 한국어로 올 때는 맞아요. 이게 진짜 말인 건지 뭔가 애둘러서 말하는 건지 나랑 싸우자는 건지 막 이런.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가끔 이제 저희 남편한테도 뭔가 그냥 이제 사르캐스틱한 거를 얘기를 하면은 저 되게 막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평균적으로 9글자 이상의 단어들을 많이 써요. 9글자의 단어들을 제일 많이 쓰고 통계를 보니까 러시아어다. 러시아. 한국어의 뭐 명소 막 이런 단어도 나스타 프리미차질나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한국에 가면 명소들은 꼭 둘러봐야 돼 막 이러면은 ты должен обязательно посетить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막 이런 거. 한국어에서 러시아어로 올 때 특히 이제 한국어가 짧기도 하고 한국어 특성상 서술어가 뒤에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제 갑자기 뭐 번역하다가 발견한 특징인데 한국어에서는 뭘 위해서 내가 뭘 하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식단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어로는 식단을 시작했어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그래서 과정이 이제 뒤에 온단 말이에요 목표가 앞에다가 오고 자전거 탈 거야 살을 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되게 시적인 표현이 되고 나 오늘 그런 포를 거지. 만날 거야 촬영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말해 되게 기억을 해놓고 나서 뒤에다가 뱉어야 될 때도 있고 한국어에서는 반대로 예측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영국도 이렇게 순서 subject, verb, object이잖아요. 한국어 드라마나 SVO 번역할 때는 문장 시작하는데 반만 하다가 누가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번역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동사 뭔지 모르니까 뭐 그치. 예상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맞아. 전혀 모를 때도 있어서 그거 되게 곤란해요. 오늘은 통번역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는데 어땠어요? 뭐 러시아어로 어렵다랑 힘들다랑 복합적이다 라는 거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러시아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 상황에 이 조크를 알아들으실 거고요. 아무튼 근데 또 공감을 해주시니까 어렵지만 즐거웠어요. 아마 우리 얘기하면 할수록 시청자들은 질문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맞아요. 밑에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다음에도 재밌는 얘기 풀도록 하겠습니다.